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0-6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감정과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오늘 날씨 참 좋은데 아유 짜증나. 날씨가 이러면은 난 기분 나빠. 아니 좋은 날씨 앞에서도 짜증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게. 근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야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하면은 날씨 나쁘지만은 이런 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듣느냐보다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 감정이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쓰레기 정보 차단하라는 것, 긍정적 정보로 하루 시작하라는 것,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좋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해서 살으라는 거 이야기했죠. 자, 이 시간에는 환경의 변화, 생활 리듬의 변화가 또 중요하다.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의 패턴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마워 우울증이라는 책을 쓴 일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미야지마 겐야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약을 권유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자기 자신이 우울증 때문에 한 7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늘 이렇게 약을 조제해주고 그 약을 먹어도 안 들으니까 사람이 그냥 나중에는 막 포기할 정도로 지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런 우울증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음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서 이 사람은 자기 7년 동안 약물로 안 되던 것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은 사람의 마음의 감정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거다. 이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주면 내 안에 이렇게 그런 감정의 변화가 온다. 이래서 약을 조제해 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추천하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고마워 우울증. 이제 이런 책이에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보고 듣고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정보망을 싹 바꿔주면은 내 안에 감정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현대 사회에서, 이분이 쓴 글의 일부를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늘어나는 병과 증세의 대다수는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그것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은 억압과 자유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늘 사용하는 언어들이 뭔지 이런 거 가끔 조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말을 쭉 적어가지고 와보세요. 언어의 변화를 줘야 돼요.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를 주면은 언어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의 형성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쭉 적었는데요. 첫째, 식습관의 변화.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식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든지 하더라도 편식만 한다든지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지 이것은 좋은 식습관이 아니죠. 좋은 식생활 습관이 자신을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영양소가 들어있는
자기에게 맞는 식단을 꾸미고 그걸 또 만들면서 또 감정에 좋은, 기분 좋은 변화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습관의 변화예요. 억압을 받게 되면 일단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억압을 받을수록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죠.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도 하고 미래도 꿈꿔보고 무리했던 것들은 내려놓아 보기도 하는 거죠. 무리한 운동은 안 되지만 적당한 운동은 억압을 푸는 아주 좋은 키가 됩니다. 세 번째는 문화활동의 변화예요. 음악이나 영화, 예술들, 만화 활동의 변화를 줘보자. 사람은 본래 노래하고 춤추고 움직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하기 싫다고 그냥 있으면 억압의 사슬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울이 억압을 받을 때 다윗의 악기 연주는 그를 억압에서 자유하겠죠. 노래, 찬양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이 이 사울을 억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기적을 만들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진동하고 열리게 되는 거죠. 음악은 이처럼 억압된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음악 활동을 권하고 때로는 음악을 통한 음악 치료도 발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심리적 억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음악 동아리를 활용하게 했을 때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상황의 변화가 또 필요해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심리 상태가 변하고 감정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자는 방, 내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 억압적인 글귀나 그림보다는 자유하게 하는 글이나 그림을 붙여두는 것이 좋죠. 자, 어떤 연세 드신 여성분 중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문 딱 열고 제일 눈앞에 보이는 곳에다가 담대하게 하는 말씀들을 써서 붙여라. 네. 그리고 그걸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화장실에도 붙이고 내 눈이 가는 곳에 말씀을 다 붙여라.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집에 딱 들어갈 때 그냥 외롭다 이거보다는 담대하다, 담대해라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르니까 자신 있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상황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또 대화자를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자유를 얻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울한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우울해지게 되는 걸 느끼죠. 반면에 희망적이고 활달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몸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하는 변화를 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에 올 때는 몸 단장을 좀 하시고 오시면은 어떨까요? 화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면은 그렇게 화장도 하시고 그렇게 오면은 어때요? 거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은 기분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일단 억압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조금씩만 줘도 심리에도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7번째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오는 행복의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행복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 정도에서도 나는 만족해. 이거를 정하는 건 자기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일이 뭔지, 즐거워할 일이 뭔지, 좋아하는 일들이 뭔지 이거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서 좋아하는 거를 하기 시작하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8번째 마지막은 적극적으로 상황 변화를 만들어라. 대적을 해야 돼요.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이 감정이 지금 안 좋은데 이 감정에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행동 계획을 딱 정해놓고 그 행동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돼요. 가다 또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는 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실패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기는 일의 습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가진 억압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정보와 감정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